오늘 또 하루가 기계처럼 시작되었다. 의미 없는 숫자들과의 싸움, 그리고 가면을 쓴 사람들 사이에서 한지우는 생각했다. 우리가 지금 뭘 위해서 이렇게 살고 있는 걸까? 서울의 대형 광고 기획사 넥스트 플랜의 전략기획팀 과장 한지우세는 성공을 위해 앞만 보고 달려왔다. 그녀의 책상 위 달력은 이미 다음 달까지 빼곡한 일정들로 채워져 있었고, 손목의 스마트워치는 매시간 효율성을 경고하듯 차갑게 빛났다. 그러나 화려한 커리어 이면에 숨겨진 것은 깊은 공허함과 피상적인 인간관계, 그리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번아웃 직전의 스트레스였다. 오른쪽 손목 안쪽, 아주 오래전 생긴 희미한 달 모양의 흉터가 가끔씩 그녀의 눈에 띄었다. 본인도 그 존재를 잊고 지낼 때가 많았지만, 이상하게도 최근 들어 그 흉터가 마치 어떤 잊힌 기억을 상기시키려는 듯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었다. 중요한 경쟁 프레젠테이션을 일주일 앞둔 어느 금요일 밤, 지우는 여느 때처럼 텅 빈 사무실에 남아 야근을 하고 있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야경이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지만 그 불빛들은 어쩐지 차갑고 공허하게만 느껴졌다. 그때 스마트폰 화면에 뜬 알림 하나. 어린 시절 단짝이었던 친구, 강소희의 결혼 소식이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소희의 사진 옆에는 오랜 인연, 드디어 결혼 행복하자 같은 해시태그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지우는 순간 숨이 턱 막히는 것을 느꼈다. 까맣게 잊고 지냈던, 아니 애써 잊으려 했던 과거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자신의 이기심으로 인해 소희에게 깊은 상처를 주고 결국 돌이킬 수 없이 관계가 틀어졌던 그날의 기억. 그 기억은 지우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자리한 죄책감의 응어리였다. 소희의 행복해 보이는 사진은 마치 날카로운 거울처럼 지우 자신의 초라하고 공허한 현재를 비추는 듯했다. 행복, 그게 대체 뭘까? 지우는 텅 빈 사무실에 홀로 남아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손목의 달 모양 흉터가 유난히 쓰라리게 느껴지는 밤이었다. 프레젠테이션 당일, 지우는 밤샘 작업으로 경 한눈을 애써 가리고 완벽하게 세팅된 모습으로 발표장에 섰다. 극도의 긴장감과 수면 부족으로 몸은 천근만근이었지만 오랜 경험으로 다져진 프로페셔널한 태도는 흔들림이 없었다. 발표는 성공적으로 끝났고 클라이언트의 만족스러운 표정과 팀원들의 박수 소리가 이어졌다. 안도감과 함께 온몸의 긴장이 풀리는 것을 느끼며 지우는 잠시 휘청였다. 괜찮으세요, 과장님? 팀원 중 하나인 김민준 과장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다. 민준은 지우의 입사 동기이자 회사 내에서 지우가 유일하게 속마음을 조금이나마 털어놓을 수 있는 상대였다. 그는 언제나 여유롭고 긍정적이었으며 인간적인 관계를 중시하는 사람이었다. 지우의 능력을 인정하면서도 그녀의 위태로운 삶의 방식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종종 진심 어린 조언을 건네곤 했다. 네, 괜찮아요. 잠깐 어지러워서. 지우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지만 사실 몸 상태는 최악이었다. 머릿속은 뿌옇고 심장은 불규칙하게 뛰는 것 같았다. 오늘만큼은 일찍 퇴근해서 푹 쉬어야겠다. 그렇게 생각하며 회사 건물을 나섰을 때였다. 복잡한 퇴근길, 회사 앞 횡단보도에서 초록불 신호를 기다리던 지우는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을 느꼈다. 짧은 신음과 함께 그녀의 몸이 힘없이 앞으로 고꾸라졌다. 주변 사람들의 놀란 비명소리, 다급하게 달려오는 발소리, 그리고 저 멀리서 희미하게 들려오는 구급차 사이렌 소리. 그 모든 것이 마치 느린 화면처럼 혹은 아주 먼 곳에서 들려오는 소리처럼 아득하게 느껴졌다. 정신을 차렸을 때 지우는 자신이 자신의 몸을 내려다보고 있다는 기묘한 사실을 깨달았다. 구급차 안, 하얗게 질린 채 산소 마스크를 쓰고 누워있는 자신의 모습. 그리고 그 옆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민준의 일그러진 얼굴. 이게 뭐지? 나 죽은 건가? 극도의 혼란과 함께 막연한 공포가 엄습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공포는 아주 잠시뿐이었다. 곧이어 마치 모든 것으로부터 분리된 듯한 기묘한 평온함과 초연함이 그녀를 감쌌다. 육체적인 고통도 감정적인 동요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저 관찰자처럼 한 편의 영화를 보듯 자신의 상황을 지켜볼 뿐이었다. 구급차가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고 의료진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다. 제세동기 준비해요. 혈압 계속 떨어집니다. 누군가의 다급한 외침이 들렸다. 그리고 그 순간 지우는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듯한 느낌과 함께
의식을 잃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사방은 온통 어둠뿐이었다. 아무런 소리도 빛도 없는 절대적인 암흑. 그런데 그때 저 멀리서 아주 작은 한 점의 빛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 빛은 점점 커지면서 지우를 향해 다가왔고 이내 그녀를 부드럽게 감쌌다. 그 빛은 눈이 부시도록 밝았지만 이상하게도 뜨겁거나 고통스럽지 않았다. 오히려 어머니의 품처럼 따스하고 포근했으며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깊은 평화와 안도감을 안겨주었다. 마치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고향으로 돌아온 듯한 느낌이었다. 지우는 그 빛을 따라 천히 앞으로 나아갔다. 어디로 가는지,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이상하게도 두려움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빛의 터널을 통과하자 눈앞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아름다운 공간이 펼쳐졌다. 끝없이 펼쳐진 푸른 초원 위에는 형형색색의 꽃들이 만발해 있었고 수정처럼 맑은 강물이 부드럽게 흘렀다. 하늘에는 마치 수억만 개의 다이아몬드를 흩뿌려 놓은 듯 별들이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고 감미로운 음악과도 같은 신비로운 소리가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여긴 어디지? 지우가 넋을 잃고 중얼거렸을 때 부드럽고 온화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환영합니다, 지우씨. 목소리가 들려온 곳을 바라보자 그곳에는 은은한 빛으로 둘러싸인 한 존재가 서 있었다. 뚜렷한 형체는 없었지만 여성적인 부드러움과 함께 무한한 지혜와 사랑이 느껴지는 존재였다. 저는 아리아라고 합니다. 당신의 여정을 돕기 위해 이곳에 왔어요. 아리아의 목소리는 마치 영혼을 어루만지는 듯 따스했다. 지우는 자신도 모르게 아리아에게 깊은 신뢰감을 느꼈다. 제가 죽은 건가요? 죽음은 끝이 아니랍니다, 지우씨. 새로운 시작일 뿐이죠. 당신은 지금 당신의 삶을 돌아보고 진정한 자신을 만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기회를 얻은 거예요. 아리아의 안내에 따라 지우는 자신의 삶을 마치 한 편의 영화처럼 돌아보기 시작했다. 스크린에는 자신이 태어나던 순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모든 장면들이 생생하게 펼쳐졌다. 부모님의 높은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밤낮 없이 공부했던 어린 시절, 상장을 받고 기뻐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선 늘 불안감을 느꼈던 모습. 친구들과 어울리기보다는 홀로 책상에 앉아 문제집을 풀던 외로운 시간들.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고 좋은 회사에 취직하며 겉으로는 성공 가도를 달리는 듯 보였지만 그 이면에는 수많은 경쟁과 스트레스, 그리고 감정을 억누르며 살아온 자신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가장 고통스러운 장면은 역시 소희와의 기억이었다. 대학 시절 둘도 없는 단짝이었던 소희, 함께 웃고 울고 꿈을 이야기했던 소중한 시간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지우는 소희의 순수함과 따뜻함을 질투하기 시작했고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소희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고 말았다. 비 오는 날 학교 앞 카페에서 소희에게 모진 말을 내뱉고 차갑게 돌아섰던 그날의 모습. 상처받은 소희의 슬픈 눈망울이 스크린 가득 클로즈업 되자 지우는 마치 자신이 그 아픔을 직접 겪는 듯 가슴이 미어지는 것을 느꼈다. 내가 어떻게 저런... 지우는 흐느끼며 말을 잇지 못했다. 그때 아리아가 부드럽게 지우의 어깨를 감쌌다. 괜찮아요, 지우씨. 모든 것을 느끼세요. 그 감정들 또한 당신의 일부랍니다. 만약 그때 네가 다른 선택을 했다면 어땠을까? 아리아의 나지막한 질문과 함께 지우의 눈앞에는 새로운 장면이 펼쳐졌다. 비 오는 그날 소희에게 모진 말을 하는 대신 진심으로 자신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사과하는 또 다른 자신의 모습이었다. 그러자 놀랍게도 소희는 눈물을 글썽이며 지우의 손을 잡았고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여전히 서로에게 가장 든든한 친구이자 버팀목이 되어주는 두 사람의 따뜻한 미래가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햇살 좋은 카페에서 함께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 서로의 기쁨과 슬픔을 진심으로 나누는 모습. 그 짧은 체험은 지우에게 깊은 회한과 함께 이루 말할 수 없는 강렬한 슬픔, 그리고 아주 작은 희망의 불씨를 동시에 안겨주었다. 만약 내가 그때... 삶의 회고가 계속되면서 지우는 자신을 끊임없이 괴롭히던 익숙한 목소리를 듣게 되었다. 넌 부족해. 더 노력해야 해. 실수하면 안 돼. 아무도 널 진심으로 좋아하지 않아. 그 목소리는 점차 형체를 갖추기 시작하더니 이내 어둡고 일그러진 자신의 또 다른 모습으로 지우 앞에 나타났다. 바로 내면의 비판자였다.
그 형상은 차가운 눈빛으로 지우를 쏘아보며 끊임없이 그녀를 비난하고 공격했다. 지우는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아니야, 이건 내가 아니야. 두려워하지 마세요, 지우 씨. 아리아가 조용히 말했다. 저 모습 또한 당신의 일부랍니다. 과거의 상처와 두려움이 만들어낸 그림자일 뿐이죠. 당신을 보호하려 했던 왜곡된 방식이었어요. 아리아의 말에 지우는 용기를 내어 자신의 어두운 형상과 마주섰다. 그리고 그 일그러진 얼굴 뒤에 숨겨진 깊은 슬픔과 외로움을 어렴풋이 느끼기 시작했다. 그것은 더 이상 공격적인 존재가 아니라 상처받고 길을 잃은 어린아이처럼 보였다. 지우는 자신도 모르게 그 형상을 향해 손을 뻗었다. 이젠 괜찮아. 내가 있잖아. 그 순간 어두운 형상은 서서히 빛으로 변하며 지우의 몸속으로 스며들었다. 마치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자신의 한 조각을 되찾은 듯한 충만감이 지우를 감쌌다. 더 이상 내면의 비판적인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그 대신 깊은 평화와 고요함이 찾아왔다. 아리아는 지우를 눈부시게 빛나는 에메랄드빛 호숫가로 안내했다. 이곳은 정화의 호수랍니다. 당신의 영혼에 쌓인 모든 부정적인 에너지들을 씻어낼 수 있는 곳이죠. 지우는 아리아의 말에 따라 조심스럽게 호수 안으로 발을 들였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물이 그녀의 온몸을 감싸 안았다. 그러자 놀랍게도 지우의 몸에서 검은 연기 같은 것들이 스멀스멀 빠져나와 물속으로 흩어지는 것이 보였다. 과거의 상처, 죄책감, 수치심, 분노, 두려움, 그 모든 부정적인 감정들이 깨끗하게 씻겨 나가는 듯한 강렬한 해방감이 온몸을 전율시켰다. 몸과 마음이 수정처럼 맑고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며 지우는 난생 처음 느껴보는 깊은 평온함에 잠겼다. 호수에서 나왔을 때 지우는 자신이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었음을 느꼈다. 세상의 모든 것이 새롭게 보였고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놀라운 깨달음이 밀려왔다. 마치 거대한 우주적 직소 퍼즐의 한 조각이 된 것처럼 자신이 이 우주 안에서 고유한 역할과 의미를 지닌 소중한 존재임을 직관적으로 알게 되었다. 그동안 그토록 갈망했던 사회적 성공이나 물질적 성취가 행복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 진정한 행복은 사랑과 연결, 그리고 자신의 빛을 세상에 나누는 데 있다는 것을 마음 깊이 깨달았다. 그리고 그 빛을 나누는 첫걸음은 바로 소희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라는 강한 확신이 들었다. 이제 당신은 선택해야 합니다, 지우 씨. 아리아의 목소리가 지우를 상념에서 깨웠다. 이곳 빛의 세계에 남아 영원한 평화를 누릴 수도 있고 아니면 아직 당신의 이야기가 남아있는 저 세상으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돌아간다면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할 겁니다. 당신이 깨달은 진실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하죠. 물론 그 길에는 또 다른 시련과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우는 잠시 눈을 감았다. 소희의 얼굴이 떠올랐다. 다른 선택 체험에서 보았던 함께 웃고 이야기하던 따뜻한 미래의 모습, 그리고 병실에서 자신의 손을 잡고 눈물 짓던 민준의 걱정스러운 얼굴. 아직 만나지 못한 사람들, 아직 경험하지 못한 감정들, 그리고 자신이 세상에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랑과 빛, 이 모든 것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가슴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솟아오르는 것을 느끼며 지우는 결연한 표정으로 눈을 떴다. 돌아가겠어요, 아리아. 아직 제 노래는 끝나지 않았어요. 제 삶의 악보를 다시 채우고 싶어요. 제가 받은 이 사랑과 깨달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지우의 단호한 목소리에 아리아는 온화한 미소를 지었다. 그래요, 지우 씨. 그것이 바로 당신 영혼의 선택입니다. 당신의 가장 아름다운 선율을 세상에 들려주세요. 기억하세요. 당신은 사랑 그 자체이며 당신의 존재만으로도 이 우주는 더욱 완전해진답니다. 아리아의 마지막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지우의 몸은 강력한 빛에 휩싸이며 아래로 빠르게 빨려 들어가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마치 10층 건물에서 떨어지는 것처럼 자신의 육체를 향해 곤두박질 치는 듯했다. 삐삐삐. 요란한 기계음과 함께 지우는 번쩍 눈을 떴다. 눈앞에는 하얀 병실 천장이 보였고 코끝에는 소독약 냄새가 희미하게 느껴졌다. 과장님, 정신이 드세요? 옆에서 들려오는 다급한 목소리에 고개를 돌리자 며칠 밤을 샌 듯 초췌한 모습의 민준이 눈물을 글썽이며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며 지우의 상태를 살폈다.
기적입니다. 정말 기적이에요.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어요. 의사의 흥분된 목소리가 들렸다. 지우는 가느다란 숨을 내쉬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나 돌아왔구나. 온몸은 여전히 천근만근이었지만 마음은 이상하리만치 평온하고 따뜻했다. 몇 주 후 지우는 건강을 많이 회복하여 퇴원했다. 그녀의 눈빛과 표정은 이전과는 확연히 달라져 있었다. 예전의 날카롭고 경쟁적인 분위기 대신 부드럽고 온화한 기운이 그녀를 감싸고 있었다. 퇴원 후 지우는 가장 먼저 소희에게 연락했다. 몇 번이나 망설였지만 다른 선택 체험에서 보았던 장면과 아리아의 마지막 말을 떠올리며 용기를 냈다.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를 걸었고 뜻밖에도 소희는 차분하게 지우의 연락을 받아주었다. 약속한 날, 지우는 예전에 소희와 자주 가던 작은 카페에서 그녀를 기다렸다. 얼마 후 조금은 어색한 표정의 소희가 카페 안으로 들어섰다. 세월이 흘렀지만 소희의 맑은 눈빛은 여전했다. 지우는 가슴이 벅차올랐지만 애써 평정을 유지하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와줘서 고마워, 소희야. 어색한 침묵이 잠시 흘렀지만 지우는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다. 소희야, 내가 정말 오랫동안 너에게 하고 싶었던 말이 있었어. 지우는 지난날 자신의 이기심과 어리석음으로 인해 소희에게 주었던 상처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했다. 그리고 최근 자신이 겪었던 특별한 경험, 임사체험이라고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큰 깨달음을 얻었다는 뉘앙스로에 대해 조심스럽게 이야기하며 그 경험을 통해 과거의 잘못을 얼마나 깊이 후회하고 있는지, 그리고 소희와의 관계가 자신에게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했다. 소희는 처음에는 놀란 표정으로 지우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지만 그녀의 진심 어린 눈빛과 절절한 고백에 점차 마음이 움직이는 듯했다. 지우의 이야기가 끝났을 때 소희의 눈가에는 어느새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다. 지우야, 나도 그동안 너 많이 보고 싶었어. 결국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소희는 지우의 손을 잡았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서로의 손을 잡고 함께 울었다. 오랜 시간 두 사람 사이에 쌓여있던 오해와 원망의 벽이 봄눈처럼 스르르 녹아내리는 순간이었다. 카페 창밖으로는 따스한 오후의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고 그 햇살은 마치 두 사람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듯했다. 일상으로 돌아온 지우의 삶은 조금씩, 하지만 분명하게 변화하기 시작했다. 더 이상 일에만 매몰되어 자신을 혹사하지 않았다. 정시에 퇴근하여 저녁이 있는 삶을 즐겼고 주말에는 가까운 공원을 산책하거나 좋아하는 책을 읽으며 자신만의 시간을 가졌다. 회사 동료들에게도 이전보다 훨씬 부드럽고 따뜻하게 대했으며 경쟁보다는 협력을 통해 함께 성장하는 즐거움을 알아갔다. 민주는 그런 지우의 변화를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며 진심으로 기뻐해 주었다. 과장님, 요즘 정말 좋아 보여요. 뭔가 편안해진 느낌이랄까? 민준의 말에 지우는 예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환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어느 주말 오후 지우는 자신의 작은 오피스텔 발코니에 라벤더 화분을 들여놓고 정성껏 흙을 갈고 물을 주었다. 창밖으로 펼쳐진 서울의 풍경은 여전히 바쁘고 분주했지만 이제 지우의 눈에는 그 풍경마저도 이전과는 다르게 보였다. 치열함 속에 숨겨진 사람들의 따뜻한 온기, 삭막한 도시의 빌딩 숲 사이로 피어나는 작은 생명들. 그녀는 자신의 손목에 있는 희미한 달 모양 흉터를 부드럽게 어루만졌다. 이제 그 흉터는 더 이상 아픈 과거의 상징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을 성장시킨 소중한 경험의 흔적이자 새로운 삶을 향한 약속의 증표였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나만의 선율을 찾아서라는 제목이 적힌 새 노트가 놓여 있었다. 아직 첫 페이지는 비어 있었지만 지우는 그 노트를 어떤 이야기와 빛깔로 채워나갈지 생각하며 가슴이 설레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았다. 때로는 넘어지고 실수할지라도 다시 일어나 자신만의 속도로 걸어가면 되는 것이었다. 아리아가 말했듯이 그녀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아름답고 소중했으니까. 지우는 창문을 활짝 열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상쾌한 가을 바람이 그녀의 뺨을 부드럽게 스쳐 지나갔다. 그녀의 삶이라는 정원에 이제 막 작은 꽃씨 하나가 뿌려진 참이었다. 그리고 그 꽃이 어떤 아름다운 모습으로 피어날지는 오롯이 그녀 자신의 몫이었다. 지우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